48평 매장 일매출 900만원. 우와. 원가율 30% 미만 국밥? 야, 이럴 수가 있나? 평수가 되게 작은데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부분 1억이 넘네요.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부 다 6천대에서 1억까지 열면 다 성공할 것 같은 대단한 곳인데요. 여기는 8평의 소형 매장이래요. 근데 1억 6천을 달성했다. 야, 대단한데? 배달 마진율이랑 홀 마진율이 말이 안 되네요. 67%, 49%. 이게 남을 수 있나? 배달 없이 월 매출 1억 6천 돌파. 이것도 하나 가져가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단가컴퍼니 본부장 이용준입니다. 오늘 제가 주말에 창업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가지 프랜차이즈들이 있었는데 어떤 매장을 한번 해볼까? 또는 창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았고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매장들이 창업박람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매장들이 있고 이 프랜차이즈들은 어떤 것들을 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던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창업 박람회를 한번 찾아가 볼 건데요. 이제 2024년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입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있을지 한번 구경해 보시죠. 내부를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1관, 2관, 3관으로 나눠져 있네요. 네, 1관입니다. 처음 들어가니까 OX PC방 여기 보니까 교맥동 수익률이 40%라고 하네요. 이익률이 77%? 이거는 안 가져갈 수 없지. 지질미 육회관, 한우 오마카세를 이제 가맹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오마카세를 가맹으로 할 수 있나? 실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8평 매장 일매출 900만원. 우와, 확실히 객단가가 높으니까 이 부분도 매출을 올리기가 쉬운가 봐요. 무인국밥, 무인국밥도 되게 신기하죠.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와, 국밥도 이제 무인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수에서 온 낮은 국밥, 원가율 30% 미만 국밥?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방송도 많이 탔고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 갔나 봐요. 이것도 하나 가져가 볼게요. 핵밥도 다들 아시죠? 와, 여기 보면은 평수가 되게 작은데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부분 1억이 넘네요. 여기는 해산물집인데 정준하가 푹 빠진 대왕 조개전골 전문점.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죠? 여기도 매출이 살벌합니다. 1매출이 1000만원부터 500만원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엄청 잘 나오고 있죠. 배달 없이 월 매출 1억 6천 돌파. 이것도 하나 가져가야겠네요. 네, 이제 2관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라멘집 보이고요. 600만원으로 업종 변경 후 매출 10배 상승. 탐라담. 근데 월 매출 1억을 돌파했는데 순수익이 4180만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향산면옥 월 매출 1억 본사 창업비 영원. 슬로건이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도 줄을 꽤 많이 서 있는데 아담만두라고 소형 매장에 매출이 1억 6천, 8평의 소형 매장이래요. 근데 1억 6천을 달성했다. 대단한데? 양문 숯불 소갈비 매장인 것 같고요. 흑백요리사에 나왔다고 하네요. 여기도 매출이 1억 7천, 1억 5천. 그것도 22평 막 적은 매장에서 엄청난 매출들을 내고 있습니다. 3관입니다. 오늘의 초밥 매출 50억 초밥. 이 슬로건이 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50억 매출 슬로건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육회야 문 연어. 여기도 이제 배달 매장을 위주로 하는 것 같지만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부 다 6천 대에서 1억까지 열면 다 성공할 것 같은 대단한 곳인데요. 여기는 요동찜닭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배달 마진율이랑 홀 마진율이 말이 안 되네요. 67%, 49%. 이게 남을 수 있나? 뭉텅 아시죠? 요즘 좀 뜨고 있는 매장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매출이 1억 5천, 9천, 7천. 이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고 스토리도 잘 짜놨네요. 현장에 있던 영상들을 한번 쭉 보고 왔는데요. 진짜 많은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팜플렛만 해도 진짜 책 한 권을 써도 될 정도로 많은 팜플렛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다 이제 10평 매장에서 7천만원 매출 신화, 그 다음에 이제 50억 매출 신화, 그리고 이제 배달 없이 매출을 1억 이상 찍고 있는 매장들, 그 다음에 1억만 팔면 또는 3천만원만 팔면은 순수익이 1000만원 보장된다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느낀 게 이래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나라도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현실을 알고 있지만 한 번쯤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매장을 특정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보시면 어떤 매장들 중에서는 인건비를 사장님이 이제 일을 하실 거니까 인건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빼면 순수익이 35%다 라고 하는 매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한 명이서 4천만원, 5천만원을 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세금이나 다른 부분을 다 떼놓고 소비자들이 알만한 부분들만 탁탁탁 적어두고 누락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사실 순수익 30%, 40% 정말 극히 드물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언합니다. 진짜 개인 매장 한정에서만 이런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프랜차이즈는 물대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로열티도 있을 거기 때문에 30%, 40%는 사실 꿈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모두 다 30%, 40%를 번다라는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누락시킨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꼭 알아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매출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1억을 넘어요. 제가 진짜 말만 할 수 있으면 몇 개 매장들을 탁탁탁 찝고 싶은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50가지가 넘는 매장들이 1억을 넘는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문의를 받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영업의 현실을 조금 많이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억을 파는 매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기는 스타 매장 기준으로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상위 10% 매장들만 쏙쏙 들여서 그 다음에 성수기 가장 잘 팔릴 때, 아니면 마케팅을 폭등시켰을 때, 이벤트를 정말 많이 퍼주는 그때 매출을 한번 찍어두고 여기 매장은 이만큼 매출을 찍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매출이 6천만 원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도 1억 8천만 원을 파는 것도 있을 거고 1, 2천만 원을 팔고 채 3천만 원을 못 넘기는 매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파는 매장은 당연히 많이 벌겠죠. 스타 매장이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1억 3천만 원과 1억 8천만 원의 평균을 잡아두고 6천만 원의 슬로건을 보여주면서 6천만 원 넘으면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 하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을 안 넘기는 상태에서 만약에 4천, 5천을 팔면 임계점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다 하면은 그 밑에는 다 손해를 보고 있게 되는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 호점 수만 채워주고 있고 실제로 돈 버는 스타 매장들 몇몇 개를 빼면은 사실 현실은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차리면 무조건 잘 되냐 입니다. 수많은 매장들이 이미 많이 펼쳐져 있고 그 수많은 매장들 중에서 이렇게 슬로건을 미는 것처럼 차리자마자 손님들이 와글와글 오게 되고 본사에서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대폭적으로 매달 억 단위가 들어갈 정도로 지원해주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인 매장들은 상권에 따라서 또는 옆에 경쟁 가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분석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매장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 부분으로 브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말 사장님들이 원하는 만큼은 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프랜차이즈들도 이게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강점이 있고 진짜 다르기 때문에 많은 호점수가 출범이 되고 이제 순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음식점을 생각해 보시면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따라가려면 맛, 서비스, 분위기,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맛은 원팩으로 잡아간다고 치더라도 분위기, 퀄리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분위기도 잡아갈 수 있지만 이제 서비스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정말 세심하고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트렌드를 타느냐 안 타느냐, 이 트렌드가 오래 갈 수 있느냐. 트렌드를 타지 않는 매장이라면 이게 정말 정확히 맛이 괜찮은지 여러 매장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트렌드를 많이 타는 매장이라면 이 트렌드가 중간에 반짝 떴다가 이제 가라앉는 매장은 아닐지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창업비용 무 하나도 없습니다 또는 창업비용 이거 다 제해드립니다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들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이제 자선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물대비나 물류비 같은 걸로 그런 퍼센트들을 녹여내는 거죠. 많이 녹여내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하나도 창업비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뭐 인테리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떼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떼가는 거를 또 안 좋게 봐야 되나?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프랜차이즈를 만든 사람들은 이 아이템을 하나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로열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인 창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막막함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고 마케팅을 직접 집행해주는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업 박람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는 초반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장사라는 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꼭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 사장님들이, 점주님들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꾸준하게 롱런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는 한번 이제 매장을 열면 비용이 아무리 창업비용 절감해준다 해도 뭐 최소 1억에서 뭐 한 2억, 3억까지도 들 텐데 그거를 이제 얼마 만에 다 갚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내가 2년 때부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3년 차부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프랜차이즈 또는 개인 매장을 이미 차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각 중인 예비 창업자분들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들을 앞으로 이 영상에서 많이 담아둘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올라오시는 영상만 다 습득하시더라도 절대 망할 일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